번개칠 진짜인데 동력동 유명해질 거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지만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선생이 뭐냐? 그럼 눈물이 나는데 사장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길동에서 한 40년간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박진동입니다. 번개칠 진짜인데 동쪽에서 번개를 치고 있는 사람이죠. 동쪽에서 번개 치는 남자라고 소개를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탄생 비하 같은 게 좀 있으세요? 이 진동이 뭐냐면 나도 이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는데 구름옷 밑에 별진이에요. 동력동. 아니 아버지 그 진짜가 그 참진도 여러 가지 진짜가 많은데 무슨 번개칠 진짜가 뭐냐고 내가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지. 아버지 이런 걸 좀 잘 지셔야지. 이게 뭡니까? 우리가 서울이 강동구가 서울의 동쪽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왜 아버님이 번개칠 진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? 그때 그 장명소에서 이 아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유명해질 거니까 번개칠 진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무주구촌동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죠. 1915년생입니다. 우리 아버지가. 아버님이 저를 44에 낳았어요. 마흔너에 나를 낳고 보니까 나를 되게 귀엽게 했을 거 아니야. 우리 동생들도 있긴 한데 저를 사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추운 겨울에 춥다고 아들 춥고 싶어서 끌어안고 잔 우리 아버지야. 이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중학교를 간 거야.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반절만 중학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반절만 고등학교를 가던 거예요. 그러나 도예지분께도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. 그래서 설천 중학교라는 데를 내가 나왔는데 그때 꼬마 때 내가 좀 키가 작았을 때 내가 어렵게 들어갔으니까 좀 작았어.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학생들이 180명이었어요. 거기서 한 9등 정도 했어요. 반에서는 1, 2등 하고 학급이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늦게 들어갔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7살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.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. 그런 그 영어 수구가 있었어. 그래서 내가 그걸 외웠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나중에 우리 아들, 딸들에게 내가 전해줘. 야, 내가 너한테 대학교를 가기는 할 수 있지만 공부는 누가 해야 돼? 네가 해야 돼. 아버지도 스스로 했으니까 니네 스스로 해라. 아버지가 그 밥상머리 교육 이런 말이 있었어. 야, 선생이 뭐냐? 선생. 앞선 선자, 나을 생자라는 거예요. 앞에 난 사람이다. 그 먼저 선에 대한 강조를 하셨던 특별한 이유라든지.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사회 선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등산을 아버지하고 같이 3명이서 나가고 아버지하고 사회 선생하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한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. 그러니까 사회 선생이 하는 말이 신문을 읽어라. 신문에 보면 뭐 한 천자문 띄는 듯이 이렇게 하면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선생이 뭐냐? 선생님이 돈 가지고 하더냐? 아니야. 머릿속에 넣고 가. 머릿속에 너도 넣고 애비가 이제 늙어서 이제 언제까지 너를 케어할 수 있겠느냐. 나중에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애비가 죽고들랑 풀어먹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머릿속에 있는 건 누구도 꺼내갈 수 없다. 그게 참 명언해. 네 머릿속에 들은 거를 누구도 꺼내갈 수 없으니 그 배운 걸 가지고 풀어먹고 살아라. 그래서 아버지가 시골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라.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아마 엄청 집착하지 않았을까. 여기 보면 아버지가 못한 걸 아들한테 집착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자고 그랬던 그 사랑이 그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.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를 봤을 때 지금의 박진동은 옛날에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선생이 된 것 같으세요? 성생을 능가하는 사람이 됐겠죠. 왜냐면 그때 공부한 거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. 그래서 그걸 어디 뭐 책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기초 원리가 다 있는데 그게 다 머릿속에 남더라고.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좋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즐겁게 듣고 즐겁게 나가는 거야. 그건 어쩔 수 없다. 그러나 이제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 다시 해서 머릿속에 리플레이 잘 되니까.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잘 풀어먹고 살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79세에 19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살아계셨을 때 저를 한 번도 혼내킨 적이 없어요. 나는 진짜 그게 이상해. 이제 그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그럼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
내가 이제 그랬지, 아버지. 말이 안 나.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내가 자주 올 텐데 이것만 지나가면 되는데.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좀 많이 못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? 아니, 그렇진 않아요. 아버지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니까 그만해야죠. 살아 계실 때는 내가 자주 오겠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안 오겠다. 아버지 유언처럼 이제 내가 잘 배워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 잘 설명하고 있고 고객들한테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많은 데 도움을 주고 뭐 그러면 그렇게. 사장님이 앞으로 한 얼마나 더 자동차 정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아요. 이걸 계속 현업을 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어려움 없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꾸 내가 눈물이 나고 그래서 미안한데 또 아버지만 생각하면 또 눈물이 좀 나더라고. 어쩔 수 없죠 뭐. 그 자동차 매매 매매단 이제 그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. 이런 뱀띠 고문 같은데 그 다음에 이쪽에 밑에 그렇죠 침수 차고 어떤 것들은 이제 운행을 하시면 소리가 나면 지금 보시면 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에 물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 나중에 물이 묻으면 냄새가 나니까